이유는 자기 입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대사가 나올 때도 끊기고 더듬고 짧아요. 라면을 먹으러 안화당에 들어왔다가 이한대군에게 들켰을 때도 배가 부르면 잠이 잘 온다기에 정도가 전부였어요. 부원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무섭다고 말하는 게 일상이었고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뜻이 꺾이곤 했습니다. 이한대군에게 조금 마음을 여는 편이지만 그마저도 숙부님 한마디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는 게 보입니다.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혼인을 승낙했고 심지어 선의교지까지 작성한 뒤 대전에 문을 잠그고 나중에 어머니를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운의 어린 왕 이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의교지가 내려진 뒤 이윤은 대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물건을 쌓아 막아둡니다. 그때 윤희랑이 밖에서 문을 열라고 했죠. 임선아가 전하께 시간을 달라고 만류하지만 윤희랑은 불이라도 지르겠다고까지 해버리는데요. 그래도 이윤은 열지 않았습니다. 이윤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그 대상이 어머니였죠. 되돌아보면 이윤은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윤성원이 압박하면 고개를 숙였고 윤희랑이 호통치면 움츠러들었고 편전에서는 어른들이 정해준 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한대군이 아무 생각도 아무 뜻도 없는 전화를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게 문제라고 한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기도 했어요. 이유는 왕이라는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벽을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윤에게 있어 어머니라는 대상에 대해 경계란 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윤희랑이 말하면 따랐고 윤성원이 겁박하면 겁먹었고 어른들이 만든 세계의 경계 안에서만 살았지 자기만의 경계를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물건을 쌓은 그 행동이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여기부터는 내 자리라는 선을 그은 순간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의 성장 과정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 자신이 세운 경계 안에 갇혀버리는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그 안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선의교지를 내리는 날 이윤이 직접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윤희랑은 뜻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돌아가라고 밀어냈는데요. 그때 이윤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압니다. 아바마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저도 다 들었습니다. 되짚어보면 이유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벽 너머에서 이한대군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선종의 유지가 무엇이었는지도 그날 불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이유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 짧고 끊기는 말투, 무섭다는 한마디, 잠이 안 온다는 고백, 그 뒤에 이 모든 게 쌓여 있었던 거죠.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말을 해도 되는 환경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윤희랑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 아주 결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한 순간 자기 입으로 그 말을 꺼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어린 이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이 바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자기가 한 말의 무게에 자기가 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끼쳐드린 소자 송구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미안하다는 마음은 진심이면서 그럼에도 뜻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도 진심이라는 거죠. 이 과정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먼저 문을 잠궜고 그 다음에 말을 하러 갔죠.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의미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말을 먼저 하고 문을 잠갔다면 그건 말한 뒤에 도망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이유는 반대로 했습니다. 먼저 침묵으로 거절하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털어놨죠. 문을 잠근 게 분리였다면 윤희랑을 찾아간 건 분리된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마주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홀로 선 후에 마주보는 것.
그래서 이윤의 죄송합니다가 비굴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세계 안에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건넨 진심에 가까웠으니까요.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윤의 선의는 포기일까요? 선택일까요? 겉으로 보면 왕위를 내려놓는 것이니 포기처럼 보여요. 윤희랑이 고작 8살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냐고 소리친 것도 같은 시선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윤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왕좌에 떠밀려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왕좌에 앉아 있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아이가 교지를 쓰고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찾아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한 일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왕위를 내려놓는 것이 이 아이가 처음으로 왕으로서 내린 결정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선택이 단순한 이윤의 선택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이한대군이 전날 밤 이윤을 찾아가 자리를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이윤의 선의가 순수하게 자기 의지였는지 숙부의 요청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깔끔하게 나누기는 어렵다는 거죠. 8살 아이가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내린 판단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시킨 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강요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윤의 행동들이 너무 능동적이었잖아요. 어쩌면 이 모호함 자체가 이 선택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온전히 자기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도 타인의 영향 아래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윤의 선의에는 아버지의 유지가 있었고 숙부의 요청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고서도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찾아간 이윤 자신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에 붙여질 이름이 결단을 내릴 용기인지 아니면 나약함인지는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비슷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성숙인지 포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정직함일 수 있는 순간, 그리고 그 결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킨다는 걸 알면서도 가야 하는 순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내려놓음에 대해 이한대군은 그걸 용기로, 윤희랑과 윤성원은 나약함이라 정의했다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이윤이 자기 세계를 만들고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뵙죠.